확실한 정보를 신속히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2시 뉴스입니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는 오늘 0시 기준으로 하루 사이 94명 늘어서 모두 1,156명이 됐습니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석혜원 기자,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4명 늘었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는 모두 1,156명입니다. 경기에서 23명, 서울에서 22명, 인천에서 3명 등 수도권에서만 어제 하루 48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국내 입국 과정 중 검역소에서 확인된 확진자도 15명이었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중증 환자는 31명, 위중 환자는 50명입니다. 사망자는 3명 늘어 모두 17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완치된 환자는 304명 늘어 모두 6,325명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 해외 유입 등으로 수도권 확진자 증가세가 눈에 띄는데요. 오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전 10시 기준으로 서울 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모두 533명입니다. 원인별로는 해외 접촉 관련이 184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신규 확진자도 27명 늘었는데 이 중 19명이 해외 유입 사례였습니다. 방문 국가별로는 미국에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10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와 함께 구로구 만민중앙교회 관련 확진자가 1명 추가돼 모두 38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확진자는 지난달 19일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만민중앙교회 목사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의정부 성모병원 관련 확진자도 최소 34명으로 늘었습니다. 병원 내 감염자는 15명이고 접촉자들까지 확산하면서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자체 조사 과정에서 처음으로 지역병원 관계자가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네, 어제 한 자릿수를 기록했던 대구의 신규 확진자 수가 오늘 다시 두 자릿수로 늘어났습니다. 정신병원 등에서 산발적 집단 감염이 발생했기 때문인데 방역당국은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구 연결합니다. 박진영 기자, 대구 경북 지역 신규 확진자 현황 전해주시죠. 네, 대구 경북에서는 오늘 0시 기준으로 28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 27명, 경북 1명인데요. 대구의 경우 어제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2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가 다시 두 자릿수로 늘어난 겁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제2미주병원에서 확진자 19명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정신병원과 요양병원 등지에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제2미주병원과 한 건물에 있는 대실요양병원에서 1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고 수성구 김신요양병원, TG 노인전문병원 등에서도 확진자가 각각 1명씩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대구시는 병원 등 시설을 포함해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쪽방상담소 종사자 49명을 전수 검사하고 결과를 지켜본 뒤 쪽방 중인 760여 명에 대한 검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노인돌봄 종사자와 대상자 13,000여 명의 건강 상태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반인 신규 감염 사례는 최근 일주일 동안 22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시설 내 산발적 집단 감염을 제외하고는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완치율도 계속 높아져 대구의 경우 70.3%, 경북은 65.4%를 기록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그러나 아직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이번 주말과 휴일, 외출 자제 등 적극적인 참여를 시도민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 기한을 2주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매일 100명 내외로 신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감염 차단 효과가 크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감염 확산 차단 효과가 분명하게 드러난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기한을 2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오전 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22일부터 시작해 당초 내일까지였던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오는 19일까지 2주 더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은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 두기 동참 덕에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율이 지난달 6일 19.8%에서 지난달 31일엔 6.1%로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구로 만민중앙교회 사례와 어린이집, 노인 전문병원 종사자가 확진된 구로 콜센터 감염 사례 등 사회적 거리 두기가 없었다면 대규모로 확산할 수도 있었던 사례를 통제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에 따라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과 업종에 대한 운영 제한 조치도 이달 19일까지 2주 연장됩니다. 종교시설과 일부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그 외 지자체가 정한 PC방 등 추가 업종시설은 운영을 계속 중단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때도 방역당국이 제시하는 준수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교회 등을 대상으로 환자를 초기에 찾아내 감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집단 방역 체계도 구축합니다. 해당 시설들은 방역 책임자를 지정해 유증상자 발생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책임자는 유증상자가 발생하면 방역당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정부는 또 자가격리자에게 안전보호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위치 기반 지리정보 시스템을 통한 상황판을 이용해 이탈자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를 50명 이하로 낮춰 감염 규모를 줄이고 방역막 통제를 강화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네,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티던 미국이 폭증하는 코로나19 확산에 결국 전 국민 착용 권고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천으로 만든 얼굴 가리개를 착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는데 사실상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 것입니다. 버지니아에서 김은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마스크 착용 지침은 환자와 의료진에 한정하고 있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지침인데 이것이 바뀌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천으로 만들어 재사용이 가능한 얼굴 가리개를 착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마스크 사용을 권고한 겁니다. The CDC is advising the use of non-medical cloth face covering as an additional voluntary public health measure. So it's voluntary. You don't have to do it. They suggest it for a period of time, but this is voluntary. 미국인들이 마스크 착용을 꺼리지만 폭증하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선 불가피한 조치로 보입니다. 특히 증상이 없는 감염자들이 확진되기 전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We know that the transmission from individuals without symptoms is playing a more significant role in the spread of the virus than previously understood. So you don't seem to have symptoms and it still gets transferred.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정하라고도 했습니다. 마스크를 쓰되 스스로 결정하고 대용품으로 천으로 만든 얼굴 가리개 착용도 권고하는 건데 의료진도 부족한 마스크를 국민들이 모두 쓰라고 할 경우 마스크 대란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미 중앙정부에 앞서 버몬트주는 오늘 마스크 착용을 공식 권고했습니다. So now I am joining other health leaders in recommending that Vermonters wear cloth face masks in public, even if they have no symptoms. 체코공화국과 타이완, 한국에 의해서 마스크 착용의 효과를 본 점을 참조했다고 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KBS 뉴스 김은규입니다. 네, 잠시 후에 정부의 코로나19 브리핑이 있을 예정인데 이 자리에 이충원 의학 전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현황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 계속 100여 명 안팎으로 늘고 있습니다. 93명이 증가해서 1,156명이고요. 완치도 많이 증가했죠. 하루에 300여 명 정도가 완치가 돼서 현재 완치율은 전체적으로 62%, 6,325명이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망도 늘어서 177명인 상황입니다. 예,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죠. 그렇습니다. 원래는 내일까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많은 국민들이 이제 좀 불편함을 감수하고 잘 지켰는데 현재 해외 유입이 굉장히 늘고 있고요. 전 세계 팬데믹 상황에서 또 수도권 집단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멈췄을 경우에 다시 큰 불이 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뭐 종교시설, 또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들은 또 앞으로 2주간 일단 운영을 중단하도록 하고 일단 목표를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지금 100명 이하로 나오는 있지만 앞으로 50명 미만으로 만드는 게 이제 목표다.
그때까지는 일단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4월 19일까지 연장된 셈이고요. 네. 그동안 2주간 펼쳤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분명히 효과가 있었다고 자평을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감염 경로 어디서 감염이 됐는지를 모르는 그런 환자들, 확진자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한 17% 됐는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함으로써 한 5, 6% 수준으로 낮췄다라는 거죠. 이 깜깜이 경로를 잘 모르는 깜깜이가 있으면 또 이 집단 발병 같은 어떤 확률이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또 집단 감염 사례도 하루에 한 13건 정도였다가 한 5건, 4건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예. 만민중앙교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400명 정도 접촉자가 생겼는데 거기 10%가 감염이 됐거든요. 네. 만약에 이 신도가 5,000명이니까 교회가 예배를 받다면 또 폭발적으로 환자가 증가했을 텐데 그랬겠죠. 다행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함으로써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어쨌든 이 기간이 다 끝나면은 생활 방역 체계로 전환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도 밝혔지만 이 코로나19가 만만치 않다. 이 종식은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 가까운 시일 내 종식은. 그래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상화하는 게 지금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2주간은 또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2m 거리를 유지하고 또 밀접도를 좀 낮추고 또 발열 등의 증상이 있으면 직장에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집 밖에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생활 수칙들을 잘 만들어서 앞으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수칙을 안내하고 관리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주말인데 종교 행사 같은 집단 행사는 자제해달라고 정부가 또 당부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일 또 이제 종교 행사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많은 어떤 교회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민중앙성결교회 같은 경우는 온라인 예배로 바꿨지만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확진자들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이는 거는 조금 삼가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도 부여에서 또 규암 성결교회에서 350여 명 검사를 진행 중인데 8명 확진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 종교 행사는 되도록이면 좀 모이는 것은 삼가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자, 긴급 재난 지원금 문제인데 이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는 1인 청년 가구도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면서요? 예, 그런 보완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 자이면서 청년이 혼자 이제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주소진 다르고 이런 경우에도 청년 가구에 지원금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방역 당국의 코로나19 브리핑 4월 현장 4일 연결되는데 0시 내용 현재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156명이며 이 중에 해외 유입이 688명, 외국인은 57명입니다. 해외 유입의 91.7%가 해외에서 귀국하시는 우리 국민입니다. 1156명 가운데 6,325명이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94명이고 격리 해제는 304명이 증가해서 전체적으로 격리 중 환자는 감소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추가로 3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지역별 현황을 보시면 서울과 대구,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해외 유입을 뺀 지역에서의 발생, 물론 잠정 통계이긴 합니다만 1명 또는 9개 시도의 경우에는 어제 하루 현재로는 지역 발생이 한 건도 없는 시도가 9개에 이르렀습니다. 전국적으로 약 82.7%가 집단 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개별 집단 발생을 보시면 경기도 소재한 의정부 성모병원과 관련해서 전일 대비 8명이 추가로 확진되어서 현재까지 총 35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습니다. 그 35명은 환자 13명, 직원이 10명, 환자 가족 및 방문객이 12명입니다. 현재 감염 경로 및 접촉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평택시에 있는 한 와인바와 관련해서는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13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어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구 달성군에 소재한 2개의 의료기관에서 전날 대비 20명이 추가로 확진되어서 동구에 소재한 파티마 병원과 관련해서는 전일 대비 3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저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 발생 사례들이 계속 확인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해외의 주요 국가들이 지금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국내 유입 가능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해서 집단 시설을 중심으로 소규모 발생이 부정기적으로 나타나는 형태로 현재의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증상 발생 전에 전파 가능성을 보다 면밀하게 추적하기 위해서 관련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접촉자의 조사 범위를 종전 증상 발생 전 하루에서 발생 전 이틀까지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고위험군의 흡연자도 추가해서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별히 주말을 맞아서 오늘부터 또한 연장된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전 국민이 계속 협조하고 다 잘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말에도 실내에서 밀접한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활동이나 외출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소독 등 환경관리와 관련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소독은 환경부에서 승인 또는 신고된 소독제를 선택해서 제품별로 사용량, 사용 방법, 주의사항 등을 준수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소독은 코로나19 환자가 이용한 집단시설 또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환자의 동선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상적인 지역사회 내의 공공장소나 가정에서 예방적으로 소독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외부 공기가 실내로 순환되도록 충분히 환기를 하는 가운데 소독을 실시하는 장소나 지역에 대해서는 엘리베이터 버튼, 또 손잡이 레일, 문 손잡이, 팔걸이, 책상, 조명 조절 장치, 키보드 또는 스위치와 같이 일반인의 접촉이 잦은 곳을 일회용 천이나 타올 등으로 깨끗이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브리핑 마지막으로 어제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던 중에 감염된 의료인께서 희생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환자 치료에만 정성을 쏟았던 고 허영구 원장님을 추모하며 고인의 평온한 안식을 기원드립니다. 국민들께서도 같은 마음으로 애도하고 계십니다. 유가족 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시에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의 의료 현장에서 자신보다 환자의 치유를 위해서 묵묵히 헌신하시는 모든 보건 의료인 분들에게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힘을 모아서 코로나19를 반드시 이겨내야 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하면서 앞서 브리핑의 앞부분을 마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앙방역대책본부 권준호 부본부장의 브리핑을 들어봤는데 이충원 기자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예, 지금 상황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소규모 집단 발생이 끊이지 않고 앞으로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경기, 대구를 제외하고 어제 하루 9개 시도에서는 또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긍정적인 신호도 얘기를 했습니다. 네. 다만 이렇게 소규모 집단 발생 장기화 가능성 때문에 이 지침을 개정을 했습니다. 네. 접촉자 조사 범위가 원래는 이 접촉자 증상 발생 하루 전부터 이제 접촉자로 이제 분류를 했었는데 증상 발현 이틀 전부터 이제 접촉자로 해서 조사를 하겠다. 좀 더 강화한 것이죠. 그렇죠. 강화를 한 거고요. 또 고위험군에
흡연자도 고위험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게 무슨 아무래도 의미냐면 폐손상하고 관련이 그렇죠. 있으니까. 흡연을 한 사람들은 폐손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환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봐서 고위험군에 추가를 했습니다. 또 소독에 대한 지침도 얘기를 했는데 뭐 환자가 다녀간 동선은 당연히 소독을 하겠지만 이 공공장소를 예방적으로 소독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환기를 잘 하면서 할 필요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만지는 손잡이나 또는 책상 또는 엘리베이터 버튼 같은 부분을 좀 이렇게 천으로 소독약을 묻혀서 잘 소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자, 확진자 수가 10,000명을 넘어섰는데 앞으로의 추이는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국내 상황을 이제 얘기를 하면 뭐 어제 10,000명을 넘어섰잖아요. 예. 그제군요. 기준으로 보면 지금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정부가 이제 제시한 선이 확진자 50명 이내입니다. 확진자 50명 이내라는 것은 중환을 한 뭐 10% 정도로 봤을 때 하루에 5명 정도의 중환자가 생기면 국내에 있는 의료 시설, 왜냐하면 음압병실이 있으면서 중환자 시설이 한 100개 정도 되니까 한 20일 정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된다라고 해서 이제 목표를 그렇게 정한 겁니다. 그래서 종식은 당분간 어려울 것 같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좀 더 방역을 철저히 한다면 50명 이내로 곧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 섞인 전망을 해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들, 그다음에 국민들의 어떤 협조가 효과를 좀 발휘해서 효과를 나타내서 우리에게는 좀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은 계속 확진자가 늘고 있고요. 반면에 또 유럽은 또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은 하루에 3만 명씩 지금 확진자가 증가해서 벌써 3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27만 명이고요. 사망자도 7천 명이나 나왔고 특히 뉴욕주가 굉장히 심각한데 전체 환자가 10만 명, 또 사망자가 하루에 500명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하루에 사망자가 500명씩 나온다는 뜻은 의료 체계가 아마 붕괴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요. 조금 다행인 것은 앞서 이제 확진자가 많이 늘었던 유럽은 정점을 넘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탈리아는 뭐 환자가 계속 늘고는 있지만 그 가파른 상승세가 꺾여서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스페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은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지만 향후 한 2주 이내에 정점은 지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주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더라고요. 네. 자, 이충원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엔 KBS 재난방송센터를 연결해서 그래픽과 함께 코로나19의 현재 상황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정훈 기자, 현재까지의 국내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어제 누적 확진자 10,000명을 넘어선 데 이어 오늘 발표에서는 확진자가 94명 더 늘었습니다. 이제 모두 1,156명입니다. 이 가운데 격리가 해제된 사람은 6,300여 명인데요. 전체 확진자의 60% 이상이 음성 판정을 받고 일상으로 복귀한 겁니다. 사망자는 3명 증가한 177명입니다. 신규 확진자를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48명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습니다. 이렇게 최근에는 대구 경북 지역보다 수도권의 신규 확진자 비율이 더 큰 경우가 많은데요. 날짜별로 봐도 두 지역 상황이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붉은색으로 보이는 대구 경북 지역은 지난달 중순 이후론 날짜별 확진자가 감소하는 추세가 뚜렷합니다. 반면 파란색의 수도권 지역은 오히려 최근 들어 점점 더 늘고 있는데요. 지난달 22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지만 해외 유입과 소규모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사례가 큰 변수가 될 수 있겠군요. 네, 해외 유입 확진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하루 40여 명씩 증가하면서 이제 전체 확진자의 6.8%에 달합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동시에 해외 유입 확진자도 급증하는 양상인데요. 미국은 이제 확진자가 2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 확진자 100여만 명 가운데 4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유럽에서는 스페인의 상황이 심각한데요. 하루에 확진자가 10,000명 정도씩 꾸준히 늘면서 이탈리아와 비슷해졌습니다. 이들 국가 외에도 최근엔 동남아와 일본, 남미 등 세계 각국에서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모든 해외 입국자는 2주간의 자가격리 수칙을 지켜서 2차, 3차 감염을 막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의 첫 주말인 오늘 여야의 유세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인천 등 수도권 표심 공략을 이어가고 통합당은 부산, 경남에서 표밭 따지기에 들어갔습니다. 박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 주말, 민주당은 수도권 공략에 나섰습니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오늘 지역구인 서울 종로 유세에 집중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위기의 강, 고통의 계곡을 국민 어떤 한 분도 나고지 않고 함께 건너실 수 있도록 모두 손잡고 건너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불출마 다선 의원들로 구성된 이른바 라떼는 유세단은 인천을 찾아 후보 지원 유세를 합니다.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은 코로나19로 숨진 의사 추모 성명을 발표하고 코로나19 극복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통합당 선대위는 부산으로 무대를 옮겨 숨진 의료진에 대한 추모 묵념을 시작으로 현장 회의를 열었습니다. 부산, 경남 6개 지역을 차례로 방문해 표심 잡기에 나섰는데 지난 3년간의 이분들의 경제 실적으로 봤을 적에 과연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례정당, 미래한국당도 역시 부산을 찾았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오늘도 서울 종로 유세에 집중합니다. 유승민 의원은 경기도 수원의 5개 지역구를 찾아 측면 지원에 나섭니다. 민생당 선대위는 수도권과 부산, 광주 등에서 3강 유세를 펼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정의당 선대위는 전북 전주와 익산을 찾아 다당제 연합 정치를 강조했습니다. 국토 대종주 4일차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올 초 상황으로 파산 일보 직전인데 재작년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네, 조주빈과 함께 박사방을 공동 운영한 공범 가운데 현역 육군 일병이 어제 군사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 일병은 이틀 전까지도 텔레그램에서 성착취 영상과 수사 관련 대화를 나누며 활동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 운영진 가운데는 경기도의 한 부대에 복무 중인 현역 군인 A 일병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전 9시 반부터 7시간 동안 이 부대에서 A 일병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한 대와 관련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휴대전화를 분석해 조 씨와의 공모 관계와 추가 범행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조주빈의 공범은 이곳에 입대한 뒤에도 텔레그램 활동을 이어간 걸로 확인됐습니다. 취재팀이 확보한 텔레그램 성착취물 유포방 대화 내용입니다. A 일병은 신병 훈련 기간으로 추정되는 12월 13일에서 2월 말까지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지난달 2일쯤 다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불과 사흘 전엔 평소 연락하고 지내던 텔레그램 이용자와의 대화에서 수사 상황을 걱정하면서 박사방에서의 채팅 내역을 모두 삭제했다고 털어놓기도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일병이 군에서 일과 시간이 끝난 뒤 자신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불법적인 텔레그램 활동을 한 걸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옛 헌병대인 군사경찰도 A 일병을 조주빈의 공범으로 긴급 체포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서울 송파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며 개인정보 17건을 빼돌려 조주빈에게 넘긴 사회복무요원 최 씨는 어제 구속됐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조주빈 씨가 박사방 운영자인 거 아셨어요? 법원은 최 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고 개인정보 유출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네,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다음 뉴스는 5시에 이어집니다. 뉴스를 마칩니다.